이 진로 지도에 활용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NCS를 활용한 역량 기반 진로 지도 방안에 대해서 상명대학교 이형국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이형국 교수입니다. 앞선 분들과 달리 뭘 대단한 걸 오늘 발제하고자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NCS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의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해서 채용과 교육 훈련에서는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역량 기반 채용 경향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채용 시장에서의 어떤 직무 선택과 직무 역량에 이런 집중하는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세분화해서 결정하고 그 직무 역량을 맞추어서 길러내는 과정 안에서는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원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NCS라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진로 지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NCS 정보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이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직업학에서는 정보의 재가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이 정보들을 재가공해서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이전 단계인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기르는 과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재가공을 사실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북 86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최근 기업들의 신입 채용 경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기공채 축소 그리고 수시 채용 확대라고 하는 테마가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욱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기업 대상 코로나19 여파로 채용 시장에 어떤 변화가 전망되는지를 조사했더니 키워드로 제일 먼저 나온 건 물론 당연히 언택, 일명 비대면 채용 도입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만은 그와 함께 버금가게 많은 이야기들이 수시 채용 비중 확대와 경력직 채용 강화 그리고 AI 도입 및 활용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 들여다봤더니 실제 대졸 신규 채용에서 대기업 기준으로 대략 50여 % 정도의 또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선호하고 있고요. 채용 규모로는 대략 70여 %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실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채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률 선발, 일률 배치로 인한 직무 적합성의 미스매칭이라는 한계, 그리고 역량 평가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높은 교육 훈련 비용이나 이탈 현상,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노동시장에 우리 청년들에게 놓여진 대세는 직무 역량, 직무 적합성 평가의 강화와 전문성 중시라는 일 중심의 사람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직무에 맞는 적정 인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때마다 선발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학생들 입장이나 청년들 입장에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단순히 경영학과, 디자인과가 아니라 또 그보다 좀 더 좁은 마케팅이나 디자인 하는 식이 아니라 맡길 세부 직무에 맞게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연료전기 시스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원가 기획이 가능한 사람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실제 맡게 될 직무에 기반한 니즈가 분명한 추세로 자리 잡아가는 탓일 겁니다. 이처럼 인재 선발의 중요한 경향인 직무 중심 또는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은 지원서 작성에서부터 필기, 면접, 전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지식과 재능과 전문성 그리고 경험들이 해당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이런 과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와 관련되는 고민들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 중심
역량 기반 채용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내가 내 전공을 기반으로 어떤 직무에 접근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내가 관심 있는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 앞에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직무에 대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어떤 역량들을 길러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과 탐색들도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직무 정보들을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명확한 직무 내용에 기반한 선발 기준들을 파악해서 자신이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이해하며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역량 기반 진로 설계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제 어느 시대보다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어쨌거나 마지막 사회화 과정에 놓인다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결국 스쿨 프레임에서 워크 프레임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학과나 전공 중심적 사고에서 이를 세분화하고 융합할 수 있으면 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직무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우리 마지막 사회화 기관에 놓여져 있는 우리 청년들의 진로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선택 가능한 직무가 무엇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들을 들여다보면 40%에 가까운 우리 취준생들이 직무를 명확히 정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의 숙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청년들 다수는 학과나 전공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청년들만 나무랄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와 학교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무언가를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기공학과 학생이라면 고학년이 되어서 원서를 내기 직전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공학과 그러면 전기공학 엔지니어 할 거예요. 아니면 대학원 가서 R&D 할 거예요. 여기 이야기에는 지금 노동시장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판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페이퍼처럼 전기공학과를 나오면 송배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 그리드까지 네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있어 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줬더라면 훨씬 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수업을 듣고 어떤 역량들을 기르고 어떤 자격을 내가 길러서 나중에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결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예전에 대학생 대상 구직 지식군 관련 조사 연구에서도 인사 담당자들은 전 계열에서 구직 희망 직무 및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및 이해를 그 첫 번째 교육 요구로 뽑았던 반면에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외국어, 자격증 이런 것들, 학점 이런 것들을 교육 요구로 답하는 갭이 나타나는 것도 아마 그 예이자 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직무 중심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접근 가능한 직무가 뭔지 그리고 희망하는 직무를 탐색하고 설정하고 나면 수행하는 일이 뭔지 내 특성과는 일치하는지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요소가 부족한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원들을 찾기에는 학생 스스로만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과업들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직무탐색의 정보원들을 어떻게 어떻게 찾아봐라고 이야기할 때 6개에서 7개의 정보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직무 정보가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직무 정보가 너무나 산발적이고 흩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전공의 기본적인 진로 방향을 이해하고 취업 포털 사이트의 채용 공고 구분 메뉴, 일명 직업별, 직종별, 직무별 메뉴를 보고 직무 구조를, 노동시장에서 사람 뽑는 직무 구조를 이해하고 세 번째로 일부 사이트들이 제공해주는 직무 사전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네 번째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개별 직무들의 스토리를 파악하고, 여섯 번째로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의 채용 사이트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제공하는 라이브한 직무 정보들을 다시 한 번 더 설정하고, 포털 사이트들이 이야기하는 직무 인터뷰 정보들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적합성도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이트들을 거쳐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환류를 해야만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에게 맞는 역량 기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너무 과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길찾기가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러한 많은 손발품을 팔지 않고도 되는 정보를 이미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공들여 만들어온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NCS 정보들입니다. 단순히 공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오는 이 정보들을 조금만 재가공하면 NCS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개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NCS 능력 단위는 직무별 세부 업무 내용 및 요구 역량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NCX 학습 모듈은 업무 내용에 기반한 역량 준비 방법을 안내하는 정보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명 정보의 2차 가공만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손발품을 파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도 됩니다. 한편 최근에 우리 대학들이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역량 기반 진로지도 체계, 이런 데에서도 NCS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그리고 협업하면 방금 이야기했었던 이런 학생들의 어려운 점들을 교육과 연계하는 정보로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전공 능력은 결국 전공 연계 직무 능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직무 중심 진로를 결정하고 우리 학생들이 직무 준비에 관련된 과정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NCS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더 나아가 그런 다음에 채용 사이트와 연결되고 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걱정했었던 기업과 청년 간의 미스매칭, 그리고 직무 부정으로 인한 조기 퇴사나 많은 교육 비용들의 문제들도 우리가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관점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큰 손품 없이 잘 설정한 진로로 개발한 직무 역량으로 적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 정보로도 NCS 정보를 가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질문이 대학에서도 교과목 중심 교육이 아니라 직무 중심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또 이제 수능부터 학교 중심이라 수능부터 학과 중심이 아니라 이제 직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억울하시겠죠. 우리 청년들은 이제까지 학과 중심, 교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해 왔는데 갑자기 이제 채용 부분이 그렇게 바뀌어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정부나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평가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용 시장이 기존의 대규모 공채에서 이제 수시 채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도 이 직무 역량 이런 이제 부분이 더욱 중요시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수시 채용 언제 하나 기다릴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분석해서 아 당신네 기업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직무에
대한 이제 이해도, 나아가서 그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NCS는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NCS 홈페이지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 라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자료실에 그 직무 능력별로, 직무별로죠. 직무별로 사실 그 기업에 맞는 채용 공고에 따른 직무 설명 자료, 이제 직무 기술서죠. 그다음에 필기도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필기, 그리고 면접 전형도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이제 설명을 드릴 분은 실제 이 미스매칭을 이제 서로 연계해서 그 미스매치 해소를 실제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NCS 직무 데이터 기반 AI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식회사 스마트 소셜의 김희동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스마트 소셜의 김희동입니다. 오늘 앞서 많은 우리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채용의 시장을 비롯한 이런 다양한 시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년들의 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취업 시장만큼 어찌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횡행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취업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 토익 토플 시장이고, 또 토익 토플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시 사교육 시장으로 보면, 어떻게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함이 대학을 가는 것보다도 더 시장이 작다라는 아주 왜곡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왜곡된 시장이 왜 일어날까라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우리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이런 예측 불가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감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앞서 저희 주제가 이제 잠 미스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미스매치가 뭐냐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구인 기업에서 올려놓은 채용 공고가 실질적으로 구직자한테 전달될 때 다르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구직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실은 기업에서 원하는 정보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동안에 갖고 있던 경험으로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많은 미스매치가 발생이 됐다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NCS고요. 이런 NCS가 사실은 저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고요. 6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저희는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혁신을 본의 아니게 강요를 좀 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덕분인지 가장 보수적인 영역인 교육이나 인사 부분에서 최신의 이런 IT 기술을 이용한 부분들이 요즘 이제 속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부분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면접과 그리고 선발에 관련된 부분으로 최근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러한 AI 채용 분야는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같은 흔히 말하는 여력이 되는 기관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준인 사전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대기업의 경우는 이런 기존에 있던 직무 사전집을 비롯한 다양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대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런 NCS를 만들었고, 저희는 여기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런 교육 모듈들을 저희는 데이터화 시켰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들을 이제는 속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하나 예를 들면, 앞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용 시장에 있어서 지금 신입 사원이 발을 디딜 곳이 정말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채용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직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말이 좋아 직무 중심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냉정히 말해서 빨리 업무에 투입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여력이 되었을 때는 신입 사원을 뽑아서 우리가 재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임무에 투입을 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여력이 안 되고 또 이러한 직무가 맞지 않는 이유로 해서 조기 퇴사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아마 가속화가 되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입과 우리가 경력직으로 좀 나누었을 때 현재 지금 많은 우리 청년들은 신입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신입의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채용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했던 부분은 가장 중요했던 게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채용 시장이 이제는 자기소개서는 이제 그만됐고 자기의 직무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우리 신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교 수업과 교과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직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활동으로 변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지금 이제 NCS에서 교육과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학습 모듈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학생들은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에 좀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직무에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했었던 성적이나 활동이나 대외 활동들이 직무와 연관성되는 부분들을 한다면 지금 자기소개서 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배웠던 전공과 그리고 대외 활동들이나 기타 활동들이 이러한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의 경우에도 우리가 기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경력직이 바로 갈지자 경력이라고 그러죠. 커리어가 일관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일관성이 있는 커리어를 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NCS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단지 이러한 NCS에 대한 활용 방법들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듈을 찾아서 일일이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됐다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DB화하고 사전집하고 그다음에 최신의 IT 기술을 반영을 하면서 해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화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구인자의 경우에는 나의 정보를 잘 아는 인공지능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교육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자격증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까지 찾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는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자비스처럼 나를 잘 아는 인공지능이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직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의 직업을 찾아서 나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NCS 기반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우리가 NCS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 하나의 기준적인 사전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가 구인과 구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인풋 데이터들은 기업에서는 우리가 채용 공고로 해서 입력을 넣게 되고 구직자의 경우에는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 태도로 직무와 연관이 있는 정보를 올리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그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역량들 간의 거리값을 인공지능이 함수로 계산을 해서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장 높은 점수의 직업을 추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구직자는 이러한 자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넣음으로 해서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직무와
그리고 그 직무와 연관이 되는 직업, 그리고 채용 공고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 요즘 중소기업은 가장 어려움 중에 한 개가 묻지마 지원자들의 좀 급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력서를 일일이 스크리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역으로 돌려서 적합한 이력서를 발굴해내는 그런 기술도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구인 구직 모두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역량 엔진이라고 불리는 NCS 기반에서 나온 엔진 툴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인 구직 모두에게 매칭이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림 1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지금 전문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에는 학교 입학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이수한 교육 과정과 그리고 산학관계에서 나온 다양한 산학협력 데이터들이 인공지능 엔진에 의해서 다양하게 추천이 되고, 그런 것이 인공지능에서 추천된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교수님과 또 그 밖에 컨설턴트 분들께서 추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학교만의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다시 그 지역 산업계로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 환류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의 단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림 2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 구직자의 경험으로서는 호텔리어 쪽으로의 경험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본인의 경우에는 호텔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전부 다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직무 정보로 보시게 되면 총 4개 산업군에 해당되는 직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개가 고객관리, 그리고 호텔 쪽에서 나오는 객실관리, 그리고 적객 서비스, 국내 여행, 그리고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직업으로는 바로 웨딩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직자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상당히 협소한 정보로 인해서 폭이 좁은데요. 이러한 직무에 대한 정보들이 현재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약 16,000개의 대한민국 직업과 매칭이 된다라면, 그리고 그게 본인이 알고 있는 산업군이 아닌 타 산업군과 확장이 되었을 때는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그만큼 확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러한 해외와의 연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직업까지도 이러한 엔진들을 통해서 확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NCS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걸쳐서 계속 데이터화하고 이걸 인공지능화하고 또 빅데이터화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 부분은 바로 이제 NCS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있는 워크넷이나 자코리아나 사람인과 같은 우리가 잡 포털에서 제공되는 직무에 대한 정보가 개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카테고리 분류가 이런 NCS 기준이 아닌 산업별 구조와 어떤 직업의 분류로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통합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가 나는 에러율이 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디지털 댐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가 NCS에 대한 좀 더 고도화된 매칭과 그다음 정보들을 확산을 한다라면 아마 전 국민들이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과 우리 구직자 모든 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내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뭐 어느 교과목을 들었는지 어떤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 정도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과정을 쓰는 데 있어서 이 NCS에 나오는 많은 설명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무슨 점수가 아니라 무슨 스토리를 쓰는 데 있어서도 이 NCS에 담겨져 있는 그런 수행 준거라던가
지식기술 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풍부하게 된 자료를 활용을 하고